혈압약을 매일 드시면 혈압이 130까지 내려갑니다. 하지만 잘못 드시면 치매에 걸릴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병원 신경과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혈압약 매일 먹던 68세 환자가 갑자기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10년 경력 내과 전문의도 이유를 몰랐습니다. 가정의학과 교수들도 고개를 저었죠. 대학병원 검사팀마저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혈압약 빠짐없이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전국 수천 명 환자들이 똑같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단 6개월 만에 88세 신경과 의사가 비밀을 밝혔습니다. 복용 시간을 바꾸자 뇌경색이 멈췄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60년간 숨겨온 혈압약의 치명적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8세 신경과 전문의 정도윤입니다. 60년 동안 치매 환자분들과 함께 웃고 울었습니다. 새벽 응급실에서, 외래 진료실에서 수없이 봤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하게 대화하시던 분이 오늘 갑자기 가족 이름을 못 부르시는 모습을요. 그리고 그분들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혈압약 빠짐없이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때마다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드시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미리 알려드리지 못한 제 책임 같았거든요. 제가 신경과 전문의가 된 지 60년이 넘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수천 명의 치매 환자분들을 진료했고 지금도 일주일에 3번은 외래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쌓인 경험과 최신 연구 결과들을 보면서 확신하게 된 게 있습니다. 치매는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혈관성 치매는 혈압 관리만 제대로 해도 80% 이상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혈압약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아닙니다. 혈압약을 먹는 시간, 먹는 방법, 생활 습관까지 모두 맞아떨어져야 진짜 예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병원에서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했던 그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평생 환자분들을 보면서 한 가지 신념이 생겼습니다. 좋은 정보는 감춰둘 게 아니라 나눠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누군가의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가 되기를 언제나 바라고 있습니다. 치매에 대한 고민이 있거나 치매로 고생하신다면 댓글에 고민을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글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약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드십니다. 세수하기 전에, 아침 식사 전에 물 한 컵과 함께 삼키시죠. 그런데 이게 정말 최선일까요? 2023년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나옵니다. 혈압약을 자기 전에 드신 분들이 아침에 드신 분들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35%나 낮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의 혈압은 하루 종일 똑같지 않습니다. 새벽 4시부터 6시 사이에 가장 높이 올라갑니다. 이 시간대를 의학 용어로 조저혈압 상승기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때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가장 많이 발생하죠. 그렇다면 이 위험한 새벽 시간대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바로 전날 밤에 혈압약을 드시는 겁니다. 자기 전에 드신 혈압약이 새벽에 가장 강하게 작용하면서 혈압 상승을 막아주거든요. 물론 모든 혈압약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뇨제 성분이 들어간 약은 밤에 드시면 화장실을 자주 가시게 돼서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담당 선생님과 꼭 상의하셔야 해요. 혈압약 종류에 따라 복용 시간이 달라지니까요. 제가 외래에서 만난 많은 환자분들 중에 복용 시간을 바꾼 뒤 혈압이 훨씬 안정되셨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혈압약을 드실 때 어떤 물로 드시나요? 수돗물인가요? 아니면 보리차인가요? 이것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커피나 녹차처럼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로 드시면 약 흡수가 방해받을 수 있거든요. 가장 좋은 건 미지근한 물입니다.
차가운 물보다 미지근한 물이 약이 위에서 빨리 녹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약을 드신 후에는 최소 30분 정도 지나서 식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약이 충분히 흡수될 시간을 주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시간을 매일 똑같이 맞추시는 거예요. 오늘은 아침 7시, 내일은 아침 9시 이렇게 들쭉날쭉하면 혈압도 따라서 불안정해집니다. 우리 몸은 규칙을 좋아하거든요. 매일 같은 시간에 약을 드시면 몸이 그 리듬을 기억하고 혈압이 훨씬 안정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립니다. 휴대폰 알람을 맞춰 두세요 라고요. 알람이 울리면 약 드실 시간이라고 기억하시게끔요.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후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런데 혈압약을 제대로 드셔도 어떤 분들은 치매에 걸리십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60년 동안 신경과 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치매 환자분들을 봤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가슴 아팠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68살 박민수님이었습니다. 민수님은 퇴직하신 공무원이셨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혈압약을 드시고 동네 한 바퀴 산책하시고 아침 식사 후에는 신문을 읽으시는 그런 규칙적인 분이셨죠. 혈압도 120에서 130 정도로 잘 조절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민수님 부인이 이상한 걸 느끼셨대요. 남편이 같은 질문을 하루에 서너 번씩 반복하시는 거예요. 오늘 며칠이지? 점심 뭐 먹었지? 처음엔 그냥 깜빡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20년 넘게 다니시던 성당 가는 길을 헷갈려 하시고 손자 이름도 가끔 잊으셨어요. 부인이 깜짝 놀라서 저희 병원에 모시고 오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뇌 MRI에서 작은 뇌경색 흔적들이 여러 군데 보였습니다. 혈관성 치매 초기 단계였죠. 민수님 부부는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선생님, 저희 남편은 혈압약도 빠짐없이 먹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그때 제가 자세히 생활 습관을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민수님은 혈압약은 잘 드셨지만 식사 조절은 전혀 안 하셨던 겁니다. 퇴직 후에 시간이 많아지니까 친구분들과 만나서 술을 자주 드셨대요. 일주일에 서너 번은 소주 반 병씩 그리고 안주로 짠 음식을 많이 드셨답니다. 민수님께 설명드렸습니다. 혈압약은 혈압 수치를 낮춰주지만 혈관 자체를 깨끗하게 만들어주진 못합니다. (2022년)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규칙적으로 걷기 운동을 한 분들이 안 한 분들보다 치매 발생률이 40%나 낮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걷기는 혈압을 낮출 뿐 아니라 뇌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서 뇌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걸을 때는 약간 숨이 찰 정도로 걸으시면 좋아요. 옆 사람과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노래는 부르기 힘든 정도요. 이 정도 강도가 심장과 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는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를 푸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란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호르몬이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이 계속 긴장 상태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푸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심호흡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잠들기 전에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거예요. 5번만 반복해도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또 취미 생활도 좋습니다.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친구들과 수다 떨기 뭐든 좋아요.
즐거운 활동을 하면 뇌에서 도파민이란 행복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호르몬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억제해 주죠. 이 세 가지만 실천하셔도 혈압약 효과가 정말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혈압약을 드실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모르시면 아무리 약을 잘 드셔도 소용없습니다. 지금부터 그 위험한 조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약을 드시면서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를 함께 드십니다. 그런데 이게 때론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칼륨 보충제나 인삼, 홍삼 같은 걸 함께 드시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혈압약 중에는 칼륨 수치를 높이는 종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칼륨 보충제까지 드시면 혈액 속 칼륨이 너무 높아져서 심장 박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심하면 부정맥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약을 드신다면 다른 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을 드시기 전에 꼭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셔야 해요. 또 자몽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몽에는 혈압약 분해를 방해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약이 몸에 오래 남아서 과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혈압이 너무 떨어지거나 어지러움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몽뿐 아니라 자몽 주스, 오렌지 주스도 마찬가지예요.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이런 과일이나 주스는 피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대신 사과나 바나나 같은 다른 과일을 드시면 됩니다. 또 하나, 소염 진통제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부프로펜 같은 소염 진통제는 혈압약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관절이 아프다고 아무 생각 없이 드시면 혈압이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통증이 있으시면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안전한 진통제를 처방받으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약을 임의로 끊는 거예요. 이제 혈압이 정상이니까 약 안 먹어도 되겠지? 하시면서요. 절대 안 됩니다. 혈압이 정상인 건 약을 먹어서 그런 겁니다. 약을 끊으면 다시 올라가죠. 혈압약은 평생 드셔야 하는 약입니다. 물론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꿔서 약을 줄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의사와 상의해서 천천히 줄여야지 갑자기 끊으면 안 됩니다. 약을 갑자기 끊으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올 수 있거든요. 저는 외래에서 이런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혈압이 좋아졌다고 약을 끊었다가 한 달 뒤에 응급실로 실려오신 분들이요. 그분들은 한결같이 후회하십니다. 진작 약을 계속 먹을 걸 하시면서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혈압약은 임의로 끊지 마세요. 약을 줄이고 싶으시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시고 그 과정도 몇 달에 걸쳐 천천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게 안전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혈압약을 제대로 드시고 이런 위험한 조합도 피하셨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할 일이 하나 남았습니다. 바로 집에서 혈압을 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혈압을 집에서 재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만 재십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예요. 병원에 가면 긴장해서 혈압이 올라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걸 백의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병원에선 정상인데 집에선 높은 분들도 있어요. 이걸 가면 고혈압이라고 하죠. 그래서 집에서 혈압을 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집에서 편안한 상태에서 잰 혈압이 진짜 혈압이거든요. 혈압은 어떻게 재야 할까요? 먼저 혈압계를 하나 장만하세요. 요즘은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면 좋은 제품을 살 수 있습니다. 손목에 차는 것보다는 팔뚝에 감는 게 더 정확해요. 혈압을 재실 때는 화장실을 다녀오시고 5분 정도 의자에 앉아서 안정을 취하세요. 그리고 팔을 심장 높이에 맞춰서 재십니다. 한 번만 재지 마시고 2분 간격으로 2번 재서 평균을 내세요. 아침에는 일어나서 1시간 이내에, 저녁에는 자기 전에 재시면 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재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변화 추이를 정확히 볼 수 있거든요. 재신 혈압은 수첩에 적어두세요. 요즘은 스마트폰 앱도 있습니다. 기록해두면 나중에 병원 가실 때 의사에게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럼 의사가 더 정확하게 진단하고 약을 조절할 수 있죠. 저는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립니다. 혈압 수첩을 가져오세요 라고요. 그 수첩 한 권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열쇠가 됩니다. 그럼 이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나누고 오늘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50대 중반이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대학병원에서 일하면서 하루에 50명 넘는 환자를 봤습니다.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게 일상이었죠. 집에 가면 녹초가 돼서 소파에 누워 잠들곤 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못했어요. 점심은 병원 구내식당에서 급하게 먹고 저녁은 아예 거르거나 라면으로 때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운동할 시간은 당연히 없었고요. 그렇게 몇 년을 보내다 보니 몸이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자주 아프고 뒷목이 뻣뻣하고 가끔 어지럽기도 했어요.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외래 진료 중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식은땀도 흘렀죠. 그때 옆에 있던 간호사가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 얼굴이 창백하세요.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간호사가 강제로 혈압을 쟀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170에서 120. 제 평소 혈압이 120에서 80 정도였는데 그날은 훨씬 높게 나온 겁니다. 간호사는 당장 검사를 받으라고 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심전도와 혈액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심장엔 이상이 없었지만 혈압이 너무 높아서 약을 먹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평생 환자들에게 혈압 관리 잘하세요 라고 말하면서 정작 제 자신은 전혀 관리하지 못했던 거예요.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다른 사람들 건강은 챙기면서 왜 당신 건강은 안 챙겨요? 나랑 애들은 어쩌라고요? 그 말이 가슴에 크게 와닿았습니다. 제가 쓰러지면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날부터 저는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건 식습관을 바꾸는 거였습니다. 아내가 제 도시락을 싸주기 시작했어요. 현미밥에 채소 반찬, 생선 한 토막. 간단하지만 건강한 식단이었죠. 라면은 완전히 끊었습니다. 처음엔 입맛이 없고 허전했지만 한 달쯤 지나니까 몸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 다음은 운동이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침에 30분만큼은 걷기로 했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집 근처를 걸었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일주일만 하니까 습관이 됐습니다. 걷고 나면 머리도 맑아지고 하루를 시작할 에너지가 생겼죠. 그리고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거부감이 있었어요. 내가 왜 약을 먹어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제 환자분들에게 늘 하던 말을 저 자신에게도 적용했습니다. 약은 적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약은 제 몸을 돕는 도구일 뿐이에요. 매일 저녁 10시에 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혈압을 쟀죠. 수첩에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한 달 후 혈압이 140에서 90으로 내려갔고 석 달 후에는 130에서 80으로 안정됐습니다. 머리 아픈 것도 뒷목 뻣뻣한 것도 사라졌어요. 무엇보다 가슴이 답답하던 증상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지금 저는 88세입니다. 혈압약을 먹은 지 30년이 넘었죠. 하지만 저는 건강합니다. 일주일에 3번 외래 진료를 보고 매일 아침 걷고 가끔은 등산도 갑니다. 제 또래 친구들 중엔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분들도 계시고 치매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혈압 관리가 제 인생을 구했구나 하고요.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세요. 혈압약 제대로 드시고 생활 습관 바꾸시고 정기 검사 받으세요. 그 작은 노력이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혈압약은 복용 시간이 중요합니다.
자기 전에 드시는 게 새벽 혈압 상승을 막는 데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이뇨제가 들어간 약은 예외이니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둘째, 소금 줄이기, 규칙적인 걷기, 스트레스 관리 이 세 가지가 혈압약 효과를 2배로 만듭니다. 셋째, 혈압약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칼륨 보충제, 자몽, 소염 진통제, 감기약 조심하세요. 넷째, 혈압약은 임의로 끊지 마세요. 혈압이 정상이어도 약 덕분이니 계속 드셔야 합니다. 다섯째, 집에서 혈압을 재고 기록하세요. 그게 진짜 혈압입니다. 여섯째, 1년에 한 번은 피검사와 목 초음파, 뇌 MRI 검사를 받으세요. 조기 발견이 생명을 구합니다. 이 6가지만 기억하시고 실천하시면 여러분은 치매와 뇌졸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처음엔 귀찮고 불편하고 포기하고 싶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불편함이 나중에 행복을 만듭니다. 제가 30년 동안 경험한 진실입니다. 오늘 밤부터 혈압계를 침대 옆에 두세요. 내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혈압을 재는 겁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식사 때 국물을 절반만 드세요. 그것도 시작입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기적을 만듭니다. 지금 당장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고,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한 계단 한 계단 높여드릴 것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제가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혈압이나 치매로 고민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글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